그 서류상에 무사고여야 하는데 네. 그거 확인 안 하셨다가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불었는데 나왔다? 요즘엔 또 추가됐죠, 성범죄.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분들도 있대요. 네. 이게 승차 거부는 아니고 천천히 가서 돈을 더 받으려는 거 아니냐. 커피숍이랑 모텔이 워낙 많아갖고 그 모텔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신기하게 낮에 차들이 꽉꽉 들어차 있거든. 아,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데저트 이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자동차, 타면 탈수록 돈이 벌리는 자동차를 모셨습니다. 무려 7년 4개월 만에 유튜브에 출연해주신 한광범 기사님 모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 양평에서 개인 택시 하고 있는 한 기사라고 합니다. 7년 전에 2018년 당시에 그 그랜드 스타렉스가 처음 나와가지고 맞아요. 시멘트 포대 뒤에서 우리 이러고 있었었는데 인부들과 자재 장비들 싣고 27만 킬로미터 뛰다가 두들겨 쳐맞을 위기일 때 이제 구하러도 오시고 어렸을 때 몇 명인데 10명 넘는 것 같아. 그 여의도 일대를 일단 뒤졌죠. 뒤지다 보니까 진짜 정말 불쌍하게 건물 안에 계단에서 쪼그리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게 나야. 자, 여러분, 우리 개인 택시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회사 택시 하다가 이렇게 개인 택시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거의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기사님이 되려면은 어떤 절차와 시간은 얼마나 들고, 그리고 돈은 얼마나 썼는지. 택시 왜 샀습니까? 근데 먹고 살라고 샀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개인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고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쉬고 그런 게 가능한 직업을 찾다 보니 최근에 하셨던 일들은 뭔가 개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많이 부족했나요? 힘들었죠.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일찍 자야 되고 네. 그래서 너무 취미 생활이나 뭐 이런 거 즐기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직업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죠. 무리가 오는 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택시로 이제 직업을 만 40세가 되면서 이제 딱 성공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얼마 들었습니까? 다 해서 총 들어간 비용은 2억하고도 100만 원 정도. 자, 차값이 그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번호판이 쿼터가 정해져 있죠, 지역별로. 네. 그 내가 뭐 신규 번호 생성하고 싶습니다 해서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존재하는 어떤 번호판 안에서 뭐 이 직업을 그만하고 싶으시다거나 은퇴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내놓은 번호판을 또 사야 되는데 뭐 번개장터나 당근나라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보통 그런 걸 좀 빨리 알아보고 싶으시면 개인 택시 이제 지역마다 개인 택시 조합이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이제 물어보거나 네. 아니면 이제 딜러를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아, 이런 거에 또 딜러가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딜러가 있고 수요와 공급의 어떤 법칙 안에서 시세가 결정되는 것 같은데 개인, 자, 양평 왜 이곳을 고르셨는지. 양평이 고향이고 제가 고향집에도 저도 많이 놀러 가봤지만 일단 지역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진짜요? 네, 자기가 현재 살고 있거나 아니면 몇 년 이상 거주했던 지역 거로만 면허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서울이나 양평이나 뭐 가능했지만 집에서 서울까지 또 출근하는 것도 그 출퇴근하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좀 일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시간을 좀 많이 챙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 자, 어쨌든 이 번호판을 판매하신 분은 75세의 정리를 하시게 됐고 그거를 또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자동차랑 같이 세트로 다 구매를 하셨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까다로운 조건들을 전부 갖추고 있어야 그 이야기도 우리가 다 전부 다 이 영상에서 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준비하신 게 뭐였어요? 맨 처음. 택시 운전 면허증을 따야죠. 소고기 오일은 가라. 믿고 쓸 수 있는 내 차를 위한 최고의 선택. 리스타 메탈로젠입니다. 리스타 메탈로젠. 그래서 맨 처음 준비하신 게 뭐였어요? 맨 처음. 택시 운전 면허증을 따야죠. 어떻게- 그거는 네. 이제 필기만 보면 되는데 네. 떨어지는 일단- 분 좀 봤는데. 필기. 네, 있어요.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긴 네. 하더라고요. 길다란 책 있죠? 네. 그 책이 있어요, 택시. 아, 옛날에 뭐 크라운 네, 막 이런 거. 네. 네. 그런 책이 있어서 저는 네. 그거 보고 일반 면허랑은 좀 다르게 네. 뭐 자동차 정비에 관한 것도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런 것도 좀 있고 이제 내가 시험을 보는 지역의 지리 문제가 좀 나와요. 뭐 유명한 관광지라던가 그럼 그 지역마다 시험 문제가 네, 다른 지역마다 그 문제들은 다르고 네. 그리고 이제 운송법 네.
이런 것들이 많이. 그리고 양평이라고 해서 양평 지역이 나오는 게 아니고 경기도로 나옵니다. 아, 그 저 전반적인 네, 경기도로. 그러니까 네. 막 수원 지리 막 나오고 네. 남양주 지리 나오고 막. 네. 한 번에 붙으셨어요? 네, 저는 한 번. 한 번에 이제 합격을 하셨고 네, 턱걸이로. 네. 네, 그 면허를 따면 이제 법인 택시, 회사 택시를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법인 택시를 안 하고 이제 네, 바로. 구매를 한 건데 네. 그렇게 저처럼 구매를 하려면 양수교육이라는 걸 받고 5일 동안 받는 교육인데 그때부터 개인 택시 번호판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근데 이 양수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추첨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워낙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 경쟁률이. 당시에는 네. 다 온라인으로 그 선착순 선착순이요? 네. 그렇게 했는데도 경쟁률이 안 떨어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워낙 못 하시니까 100% 추첨제로 바뀌었어요. 생방송 해줘요. 아, 그걸 또 생방송. 아, 또 유튜브인가 그걸로 방송해줘요. 이게- 그 교육받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화성이랑 상주. 상주는 숙소가 있어요, 그 안에. 아.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방이 모자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밖에 밖에. 모텔 잡고. 네, 그럼 5일 동안이면 교육 어떤 양이 좀 상당하네요, 그냥. 이론 교육이랑 뭐. 그렇죠. 이론 교육이랑 실기 교육 하는데 그 안에서 시험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총점이 100점이고 거기서 60점 이상 받아야 여기서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며요. 네.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가 택시 하시려는 분만 한 200명 정도 갔었는데 저희 조에서 마지막 날까지 간당간당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시험은 어떤 걸 봐요, 그러면? 뭐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운전면허 네. 기본 운전면허 시험이랑 비슷한 내용의 네. 필기를 한 번 봐요. 20점 만점짜리. 그 다음에 실기를 2번 봅니다. 옛날 운전면허 딸 때 기능 보듯이 직각도 직각.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주차, 그 다음에 T자 네. 그런 거 있고 도로 운전 면허 시험장 같이 좀 생겼겠네요, 거기가.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도 운전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 여기 이 그 바늘구멍을 통과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걸러내는 약간 그런 필터 역할을 하는 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T자 운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네. 그런 거 못하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감점 많이 당하는 이유가 네. 기본적으로 양손 운전을 해야 돼요. 아, 양손 운전. 센서가 이게 다 네, 붙어 있어요. 네, 네. 그게 저도 힘들더라고요. 아, 이게 그 이게 버릇이 때는, 이게 돌릴 때는 원핸드 보통 스티어. 이렇게, 네. 이렇게 돌리니까 뭐 약간 근데 음주 메디컬 체크도 하나요, 매일? 네, 매일 아침 왠지 할 것 네, 같아. 해요. 왜냐면은 객지로 나왔잖아, 사람들이 교육 받으라고. 근데 군대가 아니고 이제 일과 끝나고 자유가 있으니까 한잔 하시죠 했다가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분들도 있대요. 네. 이렇게 아침에 불었는데 나오면 퇴소해요. 그냥. 아, 그래 짤 없이. 네, 한 방에 퇴소. 그렇기 참아야 때문에, 돼요. 네. 그 교육장까지 오는 동안에 보통은 자차를 타고 이동하신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불었는데 나왔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자동차를 판매하고 구매하고 있었던 개진상. 대체적으로 차를 다들 가져다 달라 그래. 틴팅이 마음에 안 든대. 도봉구 주민 사기꾼이래. 패드디스크 다 갈아준다는데 사서 AMG 순정이를 사서 바꿔달래. 자꾸 막 그래서- 암세포가 자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서 바꿔줬어. AMG 순정이. 그러니까 야 이거 환불해주게 다시 1200만 원 뱉어 하니까 돈이 없대. 다 썼네. 결국에는 한 800 썼어 수리비로. 이 사람이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살아요. 갑자기 막. 자, 일단 5일간에 그렇게 양수 교육을 해서 이 시험도 그럼 통과하면은 네. 자, 여기까지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어려워. 이게 뭐 진짜. 오래 걸리죠. 오래. 추첨 뚫어야 되니까. 이걸 따면은 다 됐다. 이제 여유를 가져야 될 줄 알았는데 양수 교육 끝나고 1년 안에 네. 넘버를 가져야 되네. 네, 넘버를 구매를 해야 돼요. 안 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리셋. 리셋입니다. 완전 다시 또 퇴초만. 교육을 받아야 돼요. 돈이 있어도 못 살 수 있어요. 지역.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내가 살던 지역. 그 지역에 그 택시 번호판이 나오면 이제 그분이랑 거래를 하는 거죠. 안 나오면 못 사는 거고. 우리 한 기사님은 사실 양수교육 전에 이 넘버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그 어떤 분에게 살지를 다 이제 미리 맞춰 놓으신 건데 이거 같이 준비 안 하면은 좀 1년의 그 기간 동안에 매물이 안 나오면 이제 안 나오면은 그냥 시간 버리고 돈 버린 거네요. 바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못 받아서 못 하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단축시킨 거예요. 불편함의 민원을 되게 빠르게 패치를 좀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무사고 네. 조회를 네. 운전 경력 증명서라고 네. 경찰서에 가면 무료로 뛸 수 있는 서류가 예. 있어요. 저도 띄워봤습니다. 네. 그 서류상에 무사고여야 하는데 네. 그거 확인 안 하셨다가 그런 서류는 위조하거나 장난치는 순간 공문서 위조로 바로 쇠고랑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격 사유로 되는 거는 주로 이제 중과실 사고나 그렇죠. 뭐 음주운전. 음주운전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요즘엔 또 추가됐죠, 성범죄. 아, 성범죄도 안 됩니까? 네, 아, 전 추가됐어요. 찬성합니다. 이게 발찌 끼고 이런 사람들이 그게 추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병원에서. 검사 이런 것도 한다면. 네. 네. 그 건강검진 안에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죠. 네,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3일 걸리는데 또 일주일 전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류를 제출하는 날 이전 일주일까지만 딱 가능하고 그게 이제 지나면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서류를 이제 군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 제출을 해요. 해서 한 최대 20일이 걸리는데 이 택시 운전 자격증 저게 나올 때 이 차가 제 명의로 넘어옵니다. 아, 이전 그러니까 번호판 명의가 넘어오면서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라 그 전까지는 이제 구매한 사람이 운전할 수 없어요. 대신에 이제 양도하는 사람은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영업은 불가능하지만. 택시 운전 나오는 중에 새 차로 뽑을 수 있겠네요, 자기가. 그렇죠. 새 차를 뽑으면 이제 그 안에 뽑는 게 좋죠. 그 기간. 그러니까 미리 좀 뽑아 놔야 돼요. 현대에 물어봤더니 이 들어오는 게 한 6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거의 근데 준비하고 결심하고 하는데 한 1년 걸린 거라고 봐야겠네요, 대략. 그렇죠. 그 기존의 번호 가지고 있던 할아버지가 운행을 하시다가 네. 1년 하셨는데 43,000km 타셨으니까 얼마 네. 안 하시고. 네. 보통 1년에 한 8만 km 이상 한다고 하거든요. 영업용 택시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막 매물 보시면은 막 트럭 같은 거 보면은 뭐 30만, 50만인데 영원히 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한 6년, 7년이었죠. 지금 8년이에요. 8년. 개인 택시는 차량이 8년이고 네. 만약에 8년 이상 하고 싶다 그러면 8년 되고 나서 성능 검사를 받아서 매년 1년을 연장해줘요. 그 다음에도 또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성능 검사를 받아서 네. 1년을 또 연장해주고 그래서 2번 연장, 그러니까 총 10년 타면 바꿔요. 아무튼 이 차는 그럼 차량이 그럼 2살 그럼 그렇죠. 택시 2살. 2살 된 거고 연장하시면서 운용할 계획입니까? 가봐야 알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차를 오래 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아, 네. 네. 손익분기점 같은 것들을 당연히 생각해 보셨을 텐데 뭐 지역 선배님들이 어떤 경험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조금 빡세게 하면 빡세게 하면 한 3년이면 3년이면. 뽑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고 음. 저는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네. 자, 그러면 이제 운행을 몇 번 나가보시면서 이게 또 혼자 운전하는 거랑은 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을 태우는 거니까, 승객을. 네. 이게 뭐 친구들 태우고 뭐 부모님 태우고 이런 거랑은 좀 달라서 네. 저도 처음에는 좀 쉽게 생각했는데 네. 어르신들이 많죠. 어르신들이 엄청 많아서 네. 이게 엄청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방지턱 넘어가는 것도 엄청 조심조심하고 꼬불꼬불한 길도 많고 언덕길, 내리막길도 많고 그다음에 도로가 이제 파인 곳들도 엄청나게 많아서 항상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천천히 가서 돈을 더 받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가끔 하시는데 네. 15km 이하로 가는 경우에나 이제 좀 그렇게 이제 더블 체크가 되지 그걸 벗어나면 어차피 거리로만 가기 때문에 지금 기본 요금이 4,800원인데 여러분 이 택시 요금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네, 써 있어요. 저희. 네, 여기 써 있네. 83m당 100원. 그러면 10시 59분에 딱 네. 누른 거는 요즘에는 자동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요. 시간이랑 GPS도 달려 있어서 네. 지역을 넘어가면 이제 시외 할증이 붙잖아요, 20%. 네, 네. 그것도 GPS가 달려 있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기사가 누르지 그러면은 않아요. 시외 할증 20%랑 심야랑 이게 중첩인가요? 저 그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야간에 일을 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마인데 나 일하기 싫다. 몸도 찌뿌둥한데 귀찮다. 안 할래. 이래도 페널티가 있다 하더라고요. 며칠 이상 운행을 안 하면
경고장이 날라와요. 오. 네, 그 경고장이 쌓이면 이제 번호판이 결국에는 날라가요. 물론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네, 그 그러면- 사유를 소명하면은 좀 그렇죠. 되고. 이 그 사유서를 네. 제출을 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태업을 하면은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불편해지겠죠. 인천공항 가면은 이 차들이 쫙 서 있거든요. 이게 막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디 갈 거면 저거 타야 된다. 너를 태우기 싫어가지고 안 태우는 게 아니라 태우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양평 택시니까 네. 만약에 양평에서 손님이 타서 뭐 인천, 뭐 저희 부산, 뭐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네. 갈 때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나가죠. 나가서 그 손님 내려드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보통은 빈 차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손님이 또 택시를 세워. 그래갖고 저기 뭐야 안양 갑시다. 그러면 저는 양평 택시이기 때문에 안 돼. 돌아올 때 무조건 양평으로 오시는 손님들만 태울 수 있어요. 이게 승차 거부는 아니고 그렇죠. 무조건 법적으로 그렇게. 서울에서 술 먹고 일산으로 가야 되는데 일산 택시를 콜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영등포에 계신 분이 마포로 5분 만에 왔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올라가는 길이네. 훨씬 어차피 이득이죠. 공차로 네. 회차하는 루트에서 엔진 오일은 월스타. 자, 매출입니다. 매출. 가스 떼고 소모품은 죽이는 타이어 같은 건 좀 많이 길지만 근로하시는 분들 인건비라는 거 생각해 보면은 손님이 없는 날, 나만 없는 날도 있대요. 나만. 아 재수, 네. 재수 그러니까 옮겨서 뭐 보통 이제 역 앞에 쭉 서 있고 그다음에 택시 정류소에 또 쭉 서 어. 있고 그래서 보통 거기 제일 로테이션을 열받는 많이 건 많이 내 앞에서 보는데, 끝나는 거야. 네, 나에서 끊기는 거야. 아. 그럼 또 거기서 한 또 15분 30분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또 왔는데 지하철이 오면 뭐해? 택시 살 사람이 안 근데 안 오면 탈- 그럼 거기서 이제 미련을 버리고 빨리 이제 다른 데로 갔어야 되는데 아 그런 판단도 할 수 있군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없는 날도 있고 요즘에는 또 날씨도 좋고 해서 많이들 오시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계절이나 이런 것도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 카카오 택시랑 그 현장에서 잡는 콜이랑 비율은 어느 정도 되세요? 지역마다 다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라 보통은 사무실 전화로 많이 오고 카카오 택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한 10건, 15건이면 많이 뜨는 거예요. 근데 모든 뜨는 네, 게 그 와중에 이제 누가 더 빨리 잡냐. 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30대 정도. 젊은 사람들. 네, 젊은 분들이 많이 부르시고 어르신들은 다 전화. 택시를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저 말고 이제 다른 기사님들은 얼굴만 보고 바로 출발하죠. 네, 그러니까 목적지는 항상 네. 정해져 있고. 네. 어디 사시는지를 아니까 그냥 다 알아, 바로 그리고. 주소를 말씀해 주시거나 뭐 상호를 말씀해 주시거나 이런 게 아니고 또 이제 옛날부터 불려왔던 네. 그 지역 별명 네. 네, 이런 걸로 많이 말씀하셔서 반년 1년이면 다 숙지가 되시겠네요. 네, 네. 지금 일주일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외워졌어요. 이제 몸으로 체득하니까. 양수리가 원래 중년들 불륜 많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양수리. 모르겠는데 근데 좀 거기에 유명하죠. 커피숍이랑 모텔이 워낙 많아갖고 그 모텔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글쎄요 거기 이상하게 모텔이 많더라고요. 사실 네. 네. 뭐 자차로 조금 은밀하게 스텔스 기동을 하시기 때문에 신기하게 낮에 차들이 꽉꽉 들어차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네.